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클래스 사무행정 D 강의를 맡은 저는 김희경입니다. 수능으로 인해서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행정 관련된 내용을 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남은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이미 익숙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들어봤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점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이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준비할 때, 가장 이제 먼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는 사실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 사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해서 사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회사들은 이제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이렇게 좀 첨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그래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좀 증명사진을 준비하실 때에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좀 정돈된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취업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뭐 입사 지원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원자랑 회사가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정돈된 느낌의 이런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밑에 있는 사진에서는 약간 좀 평상복 차림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진보다는 입사 지원서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교복을 갖춰 입은 듯한 뭔가 격식을 갖춰서 지원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정돈되고 좀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사진은 이렇게 좀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의 사진들을 좀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촬영을 아무래도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진 촬영에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사진도 어쨌든 이미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이뻐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좀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표정을 짓는 것이, 어떤 그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좀 밝고 긍정적이고 어떤 좀 그런 긍정적인 인재상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증명사진을 준비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밝은 사진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사진관에 가서 여러분 사진 직접 찍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뒷 배경을 굉장히 좀 단정한 색으로 표현을 해서 찍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이력서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는 크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력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원자의 기본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한눈에 쭉 훑어볼 수 있도록 만든 서류가 요 이력서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력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당연히 어떤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주로 이제 숫자로 표현하거나 어떤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자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력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 란이 있는데요. 인적사항에는 당연히 뭐 이름이라든가 뭐 어떤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한자 어떤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어떤 지원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이런 인적사항들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간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런 서류들은 확실한 내용으로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력사항인데요. 학력사항에는 주로 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어디 어디를 졸업했고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이런 어떤 학력 정도를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런 사진 부분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통상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학교부터 첫 줄부터 이렇게 채워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활동사항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사항은 이제 지원자가 좀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어떤 활동 사항들을 갖다가 적음으로써 평가자가 어떤 사람의 그 능력이나 역량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동 사항에는 주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뭐 학급 활동, 학교 활동 등 좀 의미 있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뭐 대학 가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본인이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어학 점수 사항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원자가 학교를 다닌 거랑은 별개로 어떤 외부에서 어떤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안이 있다면 또 그 교육 사안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는 것이 바로 요 교육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요건 이제 수상 내역인데요. 주로 이제 그 좀 어떤 그 학교를 다니면서 외부로부터 받은 어떤 혹은 내부적으로 받은 어떤 수상 내역들을 적으면 되는데요. 뭐 혹시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그 대학교 때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받은 상장이 있다라면 아마 채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격상을 적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적는데 가능하면 뭐 팁이라고 한다면 가장 본인이 좀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좀 내세울 수 있는 자격증들을 가장 위부터 적어주는 것이 무난하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상을 그리고 뭐 가능하면 뭐 좀 자격증 쓸 수 있는 내용들은 모조리 다 쓰는 것이 물론 뭐 개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자격증 쓰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뭐 이 동아리 활동은 본인이 좀 직무와 관련해서 의미 있게 한 동아리 활동 등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가족사항인데요. 요 가족사항은 사실은 요즘에는 잘 적지 않는 어떤 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이고 또 여기에 뭐 가족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좀 없어지는 거의 아마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 수치로 표현되거나 사실관계로 표현이 돼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은 좀 사실을 기반으로 당연히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선생님이 이력서를 지도해 보면서 친구들한테 조금 이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런 수상이나 자격사항 이런 내역들은 평소에 꼼꼼하게 본인이 좀 정리를 잘 해두면 어떤 이런 이력서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찾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들은 미리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뭐 이런 것처럼 학교랑 학과 전공 이런 것들 이렇게 가장 최신 순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면요.
현재 이제 재학 중, 뭐 입학, 뭐 졸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력서를 쓰신다고 하면 졸업 여러분들 예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2021년 1월 13일 날 여러분 졸업을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는 졸업 예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입사 지원서를 쓰신다면 졸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학력 구분란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한테 전달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취득일자, 자격명, 또 뭐 때에 따라서는 기관마다 여기에 어떤 자격증 그 라이센스 번호를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두면은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빠르게 좀 입력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발급 기관 어디서 발급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미리 찾아놓으면 굉장히 좀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상 내역입니다. 수상 내역도 뭐 가능하면 이제 시간 순으로 쓰는데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이 좀 내세우고 싶은 조금 수상 중에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상장을 좀 우선적으로 좀 기재하는 것이 좀 어떤 평가자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입사 지원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소서와 관련된 부분 보기 전에 지금 좀 여러분들 채용 공고문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